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짚어보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직접 묻고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구 중구 남구 김기웅 의원님 모시고 지역 현안과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22대 국회 일정, 특히 국민의힘에서 원내 부대표라는 중책까지 맡으셔서 더 좀 바쁘실 것 같은데 먼저 우선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뵙게 돼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제가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도 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SK 브로밴드 측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 하반기가 시작하면서 국회 원내 부대표 또 참정권 침해 개혁 특위 위원도 맡았습니다. 이제 보다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책도 맡았고 기회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예산이든 법률이든 나라를 위해서 또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22대 국회 후반기로 들어섰는데요.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시고 또 국회라는 정치 무대에 첫 발을 디딘 또 초선 의원으로 지금 2년째이신데 감회가 어떠세요? 네, 지난 2년 돌아보면 제 나름으로는 참 뭐 열심히 했다. 뭐 입법이든 예산이든 뭐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뭐 쉽게 다 아시지만은 우리 국회 시작하고 나서 22대 국회 시작하고 나서 반년 만에 계엄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여당에서 야당이 되고 또 탄핵이라는 사태를 맞고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좀 많이 제대로 못한 주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바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우리 당에서도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라는 게 아마 정답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의정 활동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K-팝을 기반으로 지역 문화 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문화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대구에도 BTS 벽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우리 K-팝 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아쉽게도 지역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의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대구에 오시고 특히 중구에 이제 오셨을 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좀 머물 수 있게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기존의 문화관광진흥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전통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고요. 예. 근데 저희 대구 중구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김광석 거리나 뭐 BTS 벽화거리나 근대 골목이 있는데 실제 가보면 버스에서 내리셔가지고 골목 쭉 지나서 버스 타고 가시는. 그러니까 사실은 오셨는데 근처도 좀 돌아보시고 뭐 김광석 하우스도 가보시고 뭐 기념품도 좀 사시고 하면 좋겠는데 너무 지나가는 걸로만 그쳐서 지금 말씀드린 BTS 벽화나 김광석 거리는 대중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률은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제 근거가 없어서 제가 이제 이런 대중문화에 대해서도 BTS 벽화거리든 김광석 이제 이 길이든 네. 뭐 근데 그러면 이런 쪽에도 많은 관광 기금에서 지원을 좀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의였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또 발의하신 법안 중에 또 의미가 있는 게 있죠. 바로 의사상자 등 예우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8월 4일을 이 의사상자분들의 기억의 날로 지정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법안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아실 것 같은데 왜 누가 이제 갑자기 길에서 쓰러졌는데 네. 뭐 심폐소생술을 했다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거나 뭐 이런 걸 구하는 자기 몸을 던져서 이제 사회를 위해서 그 사람에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부 지역에서는 뭐 보상도 이루어지고 일부 또 기념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분들을 좀 기억하고 이분들에 대한 좀 지원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분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이제 그분 다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자기가 생명을 네. 구했지만 또 어떤 사람을 구하러 차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자기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또 병원 치료비 같은 것들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제 이 법을 사실 만들었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이제 중구와 남구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현재 중구와 남구는 고령화 지수가 높아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어르신 복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보다는 정부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큰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경과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 쪽을 이제 상임위로 가서 활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중랑구에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이 계시다는 거 하고 복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이제 출산 가정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거를 출산 가정에 주지만 인구 감소 지역에는 더 줄 수 있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요.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복지에서 심사를 하는 중이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인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이제 1인 창조기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가 좀 더 특혜를 주듯이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두 번째 법은 현재 상임위 통과했고 네네.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 텐데요. 네. 먼저 중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도심 활력 산업 이거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청년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상가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동성로는 사실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구의 상징적인 곳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이제 새로 취임한 추경호 시장님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법을 찾기를 바라고 있는데 의원님의 보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제 저희 집도 반월당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녁마다 한 번씩 나가는데 동성로를 나가 보면은 공실 임대라고 붙은 건물이 많이 있고 예. 또 예전에 제가 거닐었던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니면서 늘 다니던 길인데 중앙통이라고 그때에 비하면 너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도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작년 올해 이렇게 오면서 가보셨겠지만 반월당, 중앙로, 종로에 가면 특히 저녁 시간에 젊은이들이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많아졌고요. 또 공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임대 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노력을 하시고 뭐 다 노력해서 결과겠지만 그래서 일단 상당히 다행이다.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당연히 활성화를 해야 되고요. 또 추경호 시장님하고도 긴밀히 협력해서 이제 대구시랑 같이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중구청장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대구백화점인 것 같아요. 네. 대구백화점은 저것이 이제 오랜 기간 비어 있는데 저 네. 대구백화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동성로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구청장님이랑 그 건물을 이렇게 크게 다시 리모델링 하지 않고도 1층에서 4층까지를 어떻게 쓰고 5층을 어떻게 쓰고 해서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좀 이제 끌어들인다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제 대우백화점을 다시 살리는 국고 지원도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은 물론 당연히 대구시장님하고도 이제 협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상의
동성로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우리 동성로 도심의 활력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길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구에 대한 질인데요. 남구는 3차 순환도로 완전 개통과 이제 미군 부대 이전이 수건 사업입니다. 국방부와 미군 간의 협상이 매우 중요할 텐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결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전망 뭐 어떻게 될까 안 될까를 보기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고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동편 구간은 이미 개통이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서편만 남아 있는데 저도 현장도 가보고 미군 측하고 얘기도 해보고 국방부도 얘기해보고 다 불러서 얘기도 해보고 대구시하고. 근데 일단은 이 문제도 이 3차 순환도로라는 게 대구시 사업이거든요. 구의 사업은 아닙니다. 대구시 3차 순환도로니까 그 부분이 막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그 미군 측에서 한 담장을 10m만 밀어주면 이제 바로 뚫릴 수 있는 건데 그 뒤에 특별한 시설이 없어서 뭐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미 상호 간의 약속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체 부지를 주는 거로 합의가 돼 있어서 그럼 대체 부지를 주기로 한 합의를 어떻게 할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협의를 하는데 역시 그 대체 부지라는 게 사실 남구에서 땅 찾는 게 쉬운 건 아니고 또 일정한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 문제라든가 부지를 찾는 일이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일부 2차선이라도 먼저 개통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그거는 그 지역 재개발을 하는 부분과 또 연관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구시 또 남구청 또 저 이렇게 해서 국방부, 외교부 다 포함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좋습니다. 예. 네. 네, 요즘 각종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도박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청소년들도 도박에 많이 손을 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21일에 발의하신 법안이 청소년 도박 예방 지원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주변에서 보시면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또 군인들, 젊은 군인들까지 이 휴대폰을 통해서 도박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또 그쪽에서 유혹을 하니까 너무 쉽게 빠지는데 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돈을 갖고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이제 해외 사이트에서 또 이런 문제도 생기고 해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어떻든 근거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제가 발의를 했고 잘 된다면 앞으로도 청소년들 특히 젊은 이제 사실 자기 스스로 판단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젊은이들인데 그런데 좀 빠지지 않도록 저희 사회가 같이 좀 힘을 합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예, 정말 좋은 취지의 법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너무나 전문이신 분야인데 외교 통일 분야입니다. 통일부 차관까지 하셨는데 지금 외교 통일 분야 전문가로서 보셨을 때 현 정부의 정책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뭐 전 이재명 정부도 뭐 국위 우선 이래 이제 모토 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견국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있어야 되고 10년 뒤에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원칙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많은 드러나고 있는 결과가 북한 문제도 그렇고 미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조금은 아마추어적이다. 그리고 원칙이나 방향이 좀 분명치 않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가 혹은 통일 정책이 과연 어떤 거를 지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루려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거를 정책을 펴나가고 있는지가 좀 분명해야 되는데 한미 간에도 지금 뭐 쿠팡 문제도 있지만 관세 협상도 있었고 지금 또 한미 동맹 군부대 이전만 해도 지금 미국하고 계속 파열음이 나고 있거든요. 북한 문제는 볼 것도 없이 뭐 냉정해야 되는 부분 냉정해야 되는데 너무 나이브하게 그냥 북한의 호의를 기대하는 거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후반기 일정이 시작됐는데 향후 의정 활동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의정 활동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지역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요약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잘 지키고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분야에서 문제를 정상화하는 이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계엄 탄핵 이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각 분야별로 한번 보시면 정치 분야에서 보면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여야 간에 무슨 대화나 타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부작용이 있든 말든 밀어붙여서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노란 봉투법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번에 6월 3일 날 투표지 부정 문제가 생겼지만은 가장 중요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실하다고 해야 될까 부정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이없는 일이 생겼거든요. 국민 참정권이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국민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정치의 모습이다라고 보이고요. 경제로 가보면 아시겠지만 아파트값, 네. 뭐 천정부지, 물가 천정부지, 주식시장은 지금 도박장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로 가시면 지금 장윤기 사건도 있지만 각종 그 강력 사건에 네. 경찰의 부실 수사가 나오고 지금 국민들이 신뢰가 할 수 없는 정말 걱정돼서 살기가 어려운 이런 정치 경제. 그러다 대외관계 보면 한미 간에도 지금 뭐 안보 경제 분야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네. 이 대한민국을 지탱해 왔던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지만 우리 당내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화합을 일구고 네. 단합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쪽으로 좀 힘을 몰아가고 싶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전반기에는 외교 통일위원회 있었지만 이제 하반기 후반기에는 이제 보건복지로 가서 중구의 병원이나 약국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이 복지 같은 게 중요하니까 하반기 2년 동안은 우리 중구 남구 지역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보단한 삶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도 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두 가지 목표 모두 긍정적으로 잘 조속히 뭔가 빠르게 시행되길 저도 바라보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중구 남구 주민분들께 인사 겸 마음을 좀 담으셔서 마무리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중구 남구 주민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아마 그동안에 저희 당 또 저희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참 많은 아쉬움도 있고 또 꾸지람도 많이 주시고 이런 점은 좀 고쳐달라고 얘기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잘 듣고 있고 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하반기 2년 동안 국민 여러분 뜻을 잘 받들어서 더 가까이 가서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이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정치를 일궈내고 또 우리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많은 고민과 일을 하는 김기웅 의원의 생각과 의정 활동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날이 무척 더운데 모두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